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춤으로써 연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 같이 헤드램프는 범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하고 DRL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SUV의 디자인의 초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액티브 에어플랩이라고 해서 앞쪽에 그릴을 보시면 여기서 셔터가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셔터가 닫혀 있다가 열려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 GDI HV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580cc고요. 엔진 최고 출력은 105마력에 토크는 15로 보시면 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38L고요. 모터 형식은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출력은 32, 최대 토크는 170, 시스템 최고 출력으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14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의 디자인이라든가 LED 헤드램프는 스태틱 밴딩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야간에 점등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굉장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직진성은 좋은데 광원의 폭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보면은 테두리 부분에 약간의 잔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진성만큼은 굉장히 멀리까지 밝은 시야를 잘 확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점등된 모습을 바깥쪽에서 보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요. 위쪽하고 가운데는 LED 타입이고 그 아래쪽으로 안개등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할로겐 타입의 전구가 적용이 됩니다. 야간에 봤을 때 위에가 헤드램프가 아니고 이 아래쪽 헤드램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부분은 좋은데 이 광원의 폭이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래쪽하고 위쪽 끝부분에 약간의 잔상이 남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멀리까지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련된 모자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처음 봤을 때부터 프론트 디자인 그리고 측면에서의 유려한 곡선, 균형감 이런 것들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전장은 4165mm, 휠 베이스는 260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스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8이고요. 미쉐린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들은 휠 디자인이 참 답답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멍청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휠 디자인도 아주 멋스럽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은 조금 길게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짧아지는 좀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디라인을 보게 되면 선과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어떤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살짝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선과 면을 강조하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둥글게 튀어나온 것처럼 근육질을 형성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커 패널은 소재를 조금 달리 가지고 가고 있어서 전형적인 SUV의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의 느낌은 안정감 있는 SUV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있고 소위 말하는 테일램프가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위쪽을 생각을 하시면은 뒤에서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이지만 범퍼 쪽을 보시면은 어깨가 딱 벌어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머플러나 디퓨저는 별도로 꾸미지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싱글 타입 머플러가 하단에 있습니다. 멀티링크 채용된 거 보이시죠? 트렁크 공간은 SUV라고 보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차량의 크기라든가 전체적인 용량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또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옵션을 더하면 이쪽에 스피커가 붙기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좀 두툼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접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보관하실 수도 있고 이걸 들면은
예, 소리가 좀 나네요. 이 안쪽으로는 펑크 수리킷하고 좀 깊이 있는 공간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차용품 같은 거 보관을 하시고 또 위쪽에는 타월 같은 거 보관을 하시면 깔끔하게 트렁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물어보셔서 뒷좌석 시트를 접었을 때, 등받이를 접었을 때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이쪽에서 이 레버를 잡아 당기면 예, 시트백이 접히는 형태입니다. 공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휠베이스가 2m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공간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SUV처럼 백색가전 제품을 실을 정도의 막 넓은 공간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용성 있게 또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현대마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면 저는 M 배지를 한번 개조해 볼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는 앞쪽에만 스마트 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블루 드라이브라고 친환경 차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느낌은 비교적 공간을 잘 뽑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헤드룸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쪽에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드리면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맵포켓은 예, 조금 좁습니다. 앞쪽에 공간 활용하기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요. 뒤쪽에 이 병 같은 거, 물병 같은 거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공간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줄구는 아래쪽에서 레버 타입으로 잡아 당기면 되고요.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허리 받침대는 앞뒤로, 예, 전동으로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동 기능 갖추고 있고요. 타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 질감이나 뭐 시트의 형상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게 편하거나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트는 열선하고 통풍이 각각 3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보다는 등받이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도 네, 평균적인 모양새고요. 특히 이제 목 부분, 목 아래쪽 부분을 조금 잘 받쳐주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달류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고요. 풋레스트도 비교적 크기도 괜찮고 길이 나쁘지 않습니다. 본닛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열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그러니까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은 이쪽에서 레버 타입으로 수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버튼이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에어벤트는 원형인데요. 가운데 컬러를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이기는 한데 그렇게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안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지금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의 느낌은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와 기존의 가솔린 엔진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는 양쪽에 아날로그 타입 그리고 가운데에 정보 표시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이나 작동 방법은 다른 현대차들처럼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크게 거슬리던 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시인성이라든가 폰트의 크기 그리고 해상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유리에 반사되는 게 조금 더 좋은데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차량 등급에서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현대자동차의 이 등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죠. 3스포크 타입이고 여기가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죽 질감은 나쁘지 않은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공 가죽 적용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패드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나 일반 모델에서 제가 계속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모델은 적용이 되지 않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체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메뉴들을 이렇게 3분할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 터치 방식이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투홈이라고 해서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중에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성화시키지 않아 놓은 상태입니다. 물리 버튼은 아래쪽으로 일직선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패널이라든가 버튼, 그리고 양쪽에 로터리 타입의 버튼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삼각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공조장치는 한번 작동을 해보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로터리 타입하고 버튼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데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두운데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왼쪽에 커버링 되어 있고 오른쪽에요. 커버링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지금 USB 충전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USB 포트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단이지만 DCT이기 때문에 조금 빠릿빠릿한 변속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 수동식으로 핸드 타입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컵홀더는 앞뒤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뒤쪽이 조금 크고 앞쪽이 조금 작습니다.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냥 일반 우레탄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안쪽이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잡소리 같은 것도 크게 발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석의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딱 그 적당한 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 더 벨벳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고급스럽게 해주면 좋겠는데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공간 나쁘지 않고요. 적절한 마무리라고 봅니다.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비해서 뒤쪽 공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룸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바닥은 충분히 평평하고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무릎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어 쪽은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열선은 2단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맵포켓은 뒤쪽도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시트 가운데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잡아당기게 되어 있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산차가 이런 데 좀 인색했었는데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 앉아보면은 170 정도의 신장을 기준으로 운전석을 세팅을 해놓으면 주먹이 1개 반 정도, 1개 반 정도, 무릎 공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이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여기에 12V 파워 아울렛이라든가 USB 또는 수납 공간이나 아니면 에어벤트 같은 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균형감 있는 실내인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고 있고 가운데에 12.25인치 저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와이드 타입이죠. 저거는 정말 진작 들어갔어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소음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조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요. 기존의 TGDI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으면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조용함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1.6T GDI AWD 모델을 어머니께서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터보 가솔린 엔진,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조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박력이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시끄럽거든요. 특히 이제 엔진 쪽에서의 엔진 회전음이 많이 좀 들리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상당히 좀 조용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6 터보 모델에 비해서 어떤 순간적인 발진 가속력이라든가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차량의 파워는 약간 모자른 느낌이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코나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 없이 일상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코너링을 해보면,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 모델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전륜 모델만 선택을 하더라도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는 디젤 모델이나 TGDI 1.6 TGDI 모델은 4륜 구동을 채택을 해야지만 뒤쪽에 멀티링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예 셋업 자체가 코나 EV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뒤쪽 멀티링크로 나오기 때문에 투션빔에 대한 부담감, 뒤쪽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튀거나 상대적으로 앞쪽에 비해 떨어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링은 뭐 이 차 급에 맞게 조향이 좀 정직하게 잘 돌아 나가는 편이고요. 굉장히 뭐 스티어링의 민감도가 높다거나 코너링이 막 경쾌하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기준 등급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한 만족도나 안정감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HD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라든가 가감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위 모델인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 비교해서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조향 보조, 스티어링을 놨을 때 차량이 가운데 차선을 유지해주고 굴곡진 구간의 특정 조건에서 약간 버텨주는, 요거는 상위 차종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차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이렇게 울컥하고 쓰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점도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연비가 조금 독특하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내 주행이 18km 정도고 고속도로가 16km 정도, 공인연비는 복합연비는 17km대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은 20km 이상 주행하는 거는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그렇게 연비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20한 1, 2km 정도는 여유있게 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했을 때에 확인했던 최대 연비는 25.8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EV 모델은 사실상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EV 모델의 어떤 장점 그리고 가솔린 모델의 장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서 충전 인프라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나 1.6 TGDI의 미션은 7단 DCT인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6단이고요. 그 조합은 조금 초반에 울컥거림이 많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상하게 같은 방식의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울컥거림이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저속 구간에서는 EV 모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속이나 언덕에서의 울컥거림이 기존 1.6T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덜하다라고 하는 점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디포그라고 해서 앞유리에 습기 같은 것들이 차면은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소나타 DM8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워셔액을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내기 모드하고 외기 순환 모드를 전환시켜주는,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인데요.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정도 디자인이고 이 정도 차량이면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드디어 적용을 해줬습니다. 10.25인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살짝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3분할해서 내비게이션도 보실 수 있고요, AV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연비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키시더라도 충분하게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 화면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해상도도 좋기 때문에 더더욱 만족도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기본적인 구성도 물리키를 하단에 일렬로 배열을 하면서 양쪽으로 볼륨 컨트롤이라든가 트래킹 하는 부분을 로터리 타입으로 스위치를 마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 장점은 물론 연비겠지만 그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는 과감하게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유사한 파워트레인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EV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될 때 그 순간적인 전환 때의 느낌도 그렇게 이질감이 큰 편이 아닙니다. 세팅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나 지금처럼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가속 페달이 좀 가볍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드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게 지금 스티어링에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시프트를 선택을 딱 하면 빨갛게 되면서 스포츠라고 들어오는 걸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를 일반 모드에서 이렇게 수동 모드로 탁 전환을 시켜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버튼이 1.6T 기존 모델에서는 이 위쪽에 기어 노브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 버튼이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패드 시프트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어 노브를 수동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에코 모드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는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악셀 반응이 조금 빠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름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조금 재미있는 운전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HU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차량을 선택할 때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근데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해상도는 좋은 편이고요, 컬러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기도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작은 유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랑 좀 앞에 앞유리하고 이 HUD 패널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상도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활용 측면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터널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코나 자체가 바닥 소음은 저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라든가 약간 울림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의 파워트레인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존 코나에 비하면 조금 조용한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 일단 달려보면 어쨌든 측면에서 이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코나 모델들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문제긴 한데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거 측면에 조금 적용을 해줬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또 이 정도 차체 사이즈에서는 지금 정도 코나 정도의 셋업이라고 그러면 아마 웬만한 일상주행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됐을 때 브레이크가 불안하다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마 크게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뭐 제가 최근 현대 차량들 시승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네, 브레이크 튜닝이 필요한 차다라고 하는 점도 언급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요. 근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나름 또 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레이크까지 개조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긴 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마 브레이크 개조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공인 연비는 더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 가장 연비가 안 좋았을 때는 12.8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의외였는데요. 아마 공인 연비가 18km대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놀랐습니다. 근데 특정 조건이고 짧은 구간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12km대의 연비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약 16.8에서 17.2 이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1.6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을 타시는 분들도 하이브리드가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순발력이라든가 차량의 어떤 기동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도가 오히려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UV보다는 글쎄요, 중형 세단? 중소형 세단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차량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또 나름 SUV다 보니까 약간 요 준중형급의 세단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적어도 앞좌석만큼은 헤드룸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서의 거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완전히 정체가 굉장히 심한 도심에서도 보통은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서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EV 상태, 그러니까 전기 모터 상태로 딱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해요.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느낌이 들고요. 이 조용하고 고요함이 시속 한 40에서 50km까지 웬만한 거리도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EV 모드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웬만한 거리는 EV 모드가 잘 버텨주니까 의외로 또 약간 EV 차 타는,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도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조금만 가면 바로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인가?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너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내 주행에서 EV 모드가 생각보다 길게 버텨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라는 게 또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시승을 해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는 측면에서의 풍절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면서 파워트레인이 조용해지니까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쪽에서의 소음은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 18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게 되면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선택 덕분에 하체 소음이 조금 더, 바닥 쪽에서의 소음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V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뒷좌석의 무릎 공간이 조금은 좁은 편입니다. 무릎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시승 차량이 최고 트림의 거의 풀옵션인데 썬루프하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썬루프하고 투톤 루프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공정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옵션을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데 또 그 선택에서 제한을 받게 되니까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폭 넓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특정 옵션을 두 개를 묶을 수가 없다거나,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량을 선택할 때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단점으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나름 또 GDI 엔진이거든요. 직분사 엔진이다 보니까 TGDI에 비해서는 소음이나 진동 부분 물론 정숙하고 또 저속 구간에서 EV 모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험 구간에서는 조용한 느낌들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사람이 조금 간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며칠 시승을 좀 하다 보니까 EV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환할 때 직분사 엔진 특유의 그 웅 하면서 약간 울리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조금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타보니까 그런 점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은 이 정도로 정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